주말 아침이어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네요. 이야, 이거 뭐 없던 건물이 생겼네. 저번에 왔을 때 공사하고 있더니 벌써 다 지었네. 이게 무슨 건물인가 몰라요? 낯익은 풍경인데, 장독. 연천에 가면은 저 장독 잔뜩 모여있는 카페 있는데, 저기도 설마 카페일까요? 아, 오랜만에 오네요. 예. 요즘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은 신문고로 신고를 당했다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와요. 드문드문 한 건씩 올라오긴 했는데 요 근래 부쩍 많아졌어요. 제 지인도 뒤에서 촬영을 당해서 신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용차선 위반, 그게 찍혀갖고 신고를 당했는데, 진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법을 안 지킨 분들이 잘못을 한 거니까. 근데 경찰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게 또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신고를 하게 되니까 신고 당한 사람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왜 저렇게 법규를 어기면서 다닐까 그런 생각으로 답답해서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아무튼 이 상황 자체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경찰 분들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가 봐요. 인력이 좀 부족한 건지. 어쨌든 지금 그래서 제 생각이 점점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이유가 라이더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죠. 신호 위반을 많이 한다, 차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 거를 보면은 금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인식이 그다지 썩 좋지 않다. 일단 고가의 물건이고 취미를 위해서 하는데 소음이나 어떤 법규를 잘 안 지키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지금 있죠. 그렇다 보니 눈앞에 법규를 어긴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렇게 신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할 리 없다. 아마 다 걸릴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차도 지금 처음에 갖고 올 때보다는 많이 지금 정리가 된 상태죠. 처음에는 사이렌도 달려 있었고 LED 같은 것도 달려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구입을 할 때 다 떼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타고 다녔는데 앞쪽 LED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지금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머플러는 구변을 했고요. 영상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거의 순정 상태예요. 핸들바도 지금 순정으로 교체를 했고, 원래 이런 비치바였는데요. 라이트도 순정등으로 바꿨어요. 여기 달려있던 이제 LED 등도 탈거를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여기 새들백 등까지 띄었는데, 올해 4월인가 개정돼서 등받이랑 이런 발판 이런 것들은 이제 경미한 튜닝으로 분류가 돼서 튜닝이 가능한 그런, 그러니까 구조 변경 없이도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으로 분류가 돼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런 것들, 초반에 이런 핸드폰 거치대도 잡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가끔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 새들백 등,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새들백 등 달고 있었는데 신성이 안 좋아요. 저 브레이크 등 저 하나로만 뒷차한테 위치를 알려주다 보니까 안전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새들백 등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제품이었는데 DOT 규격에 따르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떼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 왜 이걸 못할까 찾아봤더니, 일단은 LED 추가 장착은 다 불법이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무분별한 튜닝은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면 너무 눈이 부시게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거나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 정도 다는 거는 좀 허용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갖고 공단에 전화를 해서 한번 문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분도 공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줄 알고 있지만 지금 법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법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저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법에 저촉이 안 되려면. 할리 타시는 분들, 특히 이제 구형차 타시는 분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등을 달 것이냐, 아니면은 떼고 법을 지킬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인증이 안 된 그런 제품들은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방향이 너무 밝아서 뒷차 운전자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DOT 인증도 받고 미국의 도로교통법을 따르는 그런 제품인 거죠. 그리고 CE 인증이라는 것도 받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격이 있으면 그 규격대로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따로 인증을 받는 게 아니고 달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징벌적 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엄청 세다고 합니다. 그거를 만드는 사람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이상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만들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 리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미 FTA 그 협상도 미국 도로교통법 안에서 만들어진 차량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행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인터넷에서 봤는데, 뭐 아주 간략한 예로 이제 쉐보레 자동차의 깜빡이가 뭐 한 1, 2년 전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저 깜빡이는 왜 노란색이 아니고 빨간색이냐.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한미 FTA 때문인데, 그렇다면 DOT의 그 법을 따르는 그 제품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별도의 어떤 인증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그런 관련성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증이 안 됐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제품이라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니까.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규격에 맞춰져서 생산된 제품이라면 그게 왜 문제가 될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자동차에는 6개까지 깜빡이를 달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앞에 2개, 뒤에 2개, 그리고 뭐 2개는 백밀러까지 이렇게 달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뒤에서 2개가 같이 깜빡이면 안 되는 거죠. 새들백 등이 2개가 나란히 깜빡거리게 되니까, 원래 방향지시 등하고 새들백 등이 함께 깜빡거리게 되면 그게 이제 방향을 지시하는데 저해가 간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참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2개가 같이 깜빡이면 더 확실한 거 아닌가. 그게 뭐 예를 들면 교차로 깜빡거리고, 여기 깜빡거리고 저기 깜빡거리고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이라면 그렇죠, 헷갈릴 수도 있을까요? 근데 통상 뒤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잘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미등으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LED 부착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등 안 쓰고 그냥 선 끊고 다니겠다. 근데 그것도 부착물이니까 또 뭐 등화류로 단속되진 않겠지만 불법 부착물로 또 이제 분류가 될 수도 있고요. 한동안은 제가 새들백 등을 달고 다녔는데 그래도 법이니까 준수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뗐어요. 근데 역시 참 뒤가 서늘해요. 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등이 뒤에 크게 딱 있으니까 못 느끼시겠지만은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법을 지키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떼었어요. 뭐 물론 저 하나 지킨다고 뭐 어떻게 크게 변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 하나라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뭐 떼긴 했는데, 바람으로는 관련법이 좀 이렇게 라이더 중심으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밟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려줄 정도의 밝기라면 어느 정도는 좀 허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만세핸들로 가려고 그때도 이제 공단 직원분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올해 딱 2년 걸렸어요. 동일 그 차대로 인증받은, 그러니까 같은 제조사의 제품이라면 교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죠. 그게 정리가 되었고, 지금은 이제 할리 핸들바로 교체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그 부분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뭐 사람마다 신장도 다르고 그런데, 그 2년 전에 이제 제가 공단분하고 통화를 할 때는 그렇게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혐오감을 준다, 만세인들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냐, 이제 뭐 그런 식의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그게 왜 위험하게 보이고 혐오감을 줄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높이까지는 합법적으로 탈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금 라이더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어깨 높이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장거리 갈 때 되게 편하고, 허리에 이제 무리가 가니까 등받이를 달게 되는 건데, 핸들바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허리가 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젝션이요. 인젝션이요? 네네. 저도 마지막에 로드킥 하다 내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스프링 거 몇 번 타다가. 아, 아이, 진짜 좋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때는 공단 직원분도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황이어서 말씀을 못 해주시고 한 이틀 있다가 제가 답변을 받았었어요. 답답하게 딱 막힌 분들은 아니셨어요. 얘기해보니까 충분히 이제 좀 수긍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좀 기억에 남아요. 나라에서 정책을 좀 하면 좀 따라와 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정책을 펴는데 조금 힘드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이제 그렇게 되물었는데, 정지선도 잘 지키시는 것 같고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시나 봐요. 소통도 좀 잘 되고 라이더 분들도 좀 기본적으로 지킬 거는 좀 지켜주시고, 그러다 보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에 좀 사고 소식이 많아요.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취미로 타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고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족의 부모이자 또 남편이고 이런 분들인데, 안타깝게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는 걸 보면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굉장히 마음 한켠이 안타깝죠. 근데 기사가 올라오는 거에 댓글들을 보면 거기서 이제 어떤 오토바이에 대한 인식이 다 드러나는 건데, 참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토바이도 차인데, 그리고 대다수의 오토바이를 타시는 분들은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분법적으로 자동차와 오토바이 어떤 이렇게 나뉘어갖고 편이 갈라져갖고 그렇게 댓글이 달리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법규도 본인이 지키는 것이고 튜닝도 그렇고 다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하지만은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법규를 지키는 선에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텐데, 이 제가 바이크를 타는 입장에서 보면 튜닝 관련 법규도 그렇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전용 차로제도 그렇고 그렇게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고, 일단은 법을 지키면서 그 권리를 주장을 해야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공단 직원분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 그래갖고 결론은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는 뭐 뒤에 운전자한테도 위험한 거잖아요. 잘 못 보고 받아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건데.